네, 매정시가 쉽지 않죠. 자, 최근 들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미국 수익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에서 함께 하시죠.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변동성 시기 배당주 투자 시작해야라는 주제를 담았는데요. 변동성 장세이기도 하고요. 4월이 돌아오면 미국에서도 배당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 주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틀, 3일 연속 올라가더니 또 주시장이 또 재미없는 구간이 되고 있고요. 도대체 오늘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관세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도 많이 미국의 IB들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에 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들, 방어적인 주식이라든가 저변동성, 그리고 배당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특집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요 프랭클린 템플런 자산운용에서 지난 3월 초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지금이 딱 여러분들이 한 건 이제 그 미국의 이런 프랭클린 같은 데서도 투자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딱 배당도 투자할 수주 투자를 시작할 적기다. 정말 중요한 시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 시기일수록 오히려 배당도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를 3가지 정도를 이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늘상이 하는 배당 투자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상당히 나눠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좀 보답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많이 주식을 배당주를 얘기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가 배당을 인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기업 문화와 많이 다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다 좀 좋은 회사들은요. 어찌됐건 배당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은 진짜 엄청 많이 있겠고요. 심지어는 25년, 5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고요. 심지어는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했지. 물론 100% 물가를 못 쫓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는데요. 주가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주는 주가랑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3개월 내지 심지어는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가 떨어지면 불안하지만 조금 한 달만 더 견디면 아니면 보름만 견디면 한 2달만 견디면 또 돈을 주기 때문에 뭔가 좀 안 팔고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년에 한 번, 물론 최근에는 6개월에 한 번 주는 것도 있고 아주 3개월에 한 번 주는 거 있지만 극소수 아닙니까? 그것도 배당금 자체도 위아래 등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배당금을 주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가 지금같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시기에는 딱 맞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미국 투자를 했을 경우에 배당주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프는요. 배당을 주는 기업과 그리고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주는 기업과 아니면 상대적으로 배당을 컷하거나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삭감한 기업들에 대한 표가 되겠는데 가장 압도적인 것은 역시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배당을 새로 지급하거나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이 배당을 안 주거나 제일 안 주거나 배당을 주다가 이제 없애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보면 세상에 가장 쉬운 배당주 투자의 원칙은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따집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 금액 대비 배당금을 얼마 줍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의 대부분의 생각이 이거랍니다. 특히 해서 우리나라는 11월 정도 되면 10월, 11월 되면 저희 방송에서도 누구나 어느 방송이 다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찬바람을 발고 주가는 배당을 받는지 모르지만 배당 받고 2, 3개월 있다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 항상 보면 뭐 어떤 통신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항상 배당률이 높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보면 배당 수익률은 연세가 아주 많아서 은퇴를 앞둔 분만 보셔야 되겠고요. 보통 분들은 배당 수익률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미국은 앞서도 그래프로 보다시피 높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금을 자체를 올려주는 기업들. 그래서 네. 배당 증가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배당 증가율이 계속 있는 것들. 그래서 몇 년 이상 배당을 늘려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식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상식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ETF들을 한 세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을 텐데 요즘 이런 것들이 배당 귀족주기적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25년 연속 배당을 증가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NOBL이라는 ETF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25년 연속 배당을 올린 기업이 전 상장회사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들어본 적이 없으나 전요. 여튼 25년 연속 배당 올려준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가 NOBL이 있겠고요. 25년은 뭐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래서 한 5, 60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VIG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연속 배당을 올린 기업입니다. 10년 연속은 심지어는 여기에는 애플도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 2년 있으면 엔비디아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튼 VIG는 10년 연속 올린 기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DGRO라 그래갖고요. 5년 연속 배당을 올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최근 5년 동안의 수익률만 보면요. 25년 연속 배당을 올린 것들은 5년 동안 78%가 주가가 올라갔고요. VIG는 92%, DGRO는 92.1%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주 선택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ETF를 좀 더 스터디해 보시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이 딱 이런 거 하기에 진짜 좋은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투자, 지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보다 변동성이 워낙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지키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보는 거 어떨까요? 또 관련해서 ETF도 소개를 하니까 배당률보다 배당 성장률 높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 소개도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기 전에요. 예. 네. 저희 종목 한번 이슈 좀 살펴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좀 그 룰루레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여쭐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외에서 한 10%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걸린 자동차주의 전망. 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 지난 12일에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진 두 번째입니다. 과연 자동차주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테슬라는 살아남는 건가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동차주에 대해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저희도 얘기했지만 예외 없이란 말은 두 번, 세 번 강조했습니다. 예외 없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조립되지 않는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는 25% 관세를 4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다 얘기했지만 진짜 예외가 없을지는 또 4월에 가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GM과 포드가요. 주가도 제법 많이 떨어진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좀 강보합 정도로 움직였는데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딱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GM과 포드 그런 것에 비해서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100% 미국에서 조립된 걸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만 빼놓고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100% 파는 데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테슬라랑 루시드 정도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몇 퍼센트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M과 포드는 여전히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 테슬라도 일부도에서 보면 HSBC가 또 목표 주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테슬라가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100% 미국에서 판매하니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지만 테슬라가 미국에서만 사업을 여태까지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는 거는 외국에서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네. 전 세계에 많이 팔리면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각종에서 보면 테슬라만큼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죠.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테슬라 저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지만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많이.
근데 그걸 아직 못 보여주고 있고 다만 다음 주에 이제 그 테슬라의 인도량을 일봉에 발표하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눈높이 정도는 맞춰주고 또 한 번에 뭐 기대감 불러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로보택시가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 것인데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얼마만큼 테슬라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이걸 가격으로 갖고 오늘 이 뉴스를 갖고 야 테슬라가 최고다 얘기하면 네. 저는 그런 접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주는요? 어떤 다른 자동차? 뭐 GM이나 오늘 급락한 기본적으로 보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작년보다 지금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게 정답이죠. 예. 왜냐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의 사람 입장에서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만 달러 자동차 없지만 5만 달러 자동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5만 5천 달러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자동차 회사나 지금은 상당히 저기 펀더멘탈로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인 부담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자동차 종목들이요. 그럼 테슬라가 살아남는 것이냐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예, 다음 주에 판매량 나오는 부분 잘 살펴봐야 되겠고 로보택시도 집중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자, 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 매수 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는 건 아닌가 봐요. 저는 금을 갖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뭐 금 붙이는 거는 다들 뭐 팔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투자로서의 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판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말리는 입장에서 왜 파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 재산을 금을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상대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요. 일부의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을 금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바람직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5년 전에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금년 1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금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도 올렸고요. 얼마 전에 군드라우 같은 경우는 뭐 4,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한 2년 내에 3,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다 사실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있고 그리고 전체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여기 뱅크오브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보험업계가 금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하나 더는 저도 소개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국내에서도 하시면 계실 텐데 전 세계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ETF를 통한 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GLD나 이런 것들은 금을 직접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 현물 투자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GLD와 GLDM이 있습니다. 이건 가격 차이만 있고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GLDM이 조금 더 싸다라고 수수료가 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버, 은할 때도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금도 금광을 둘러싸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 1년, 올해는 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 5년 보면 금보다 더 올라가진 않았고 오히려 변동성만 크고 성과도 저조했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될 거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룰루레몬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시간에서 10%의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댓글로 좀 질문을 드리네요. 오늘 뭐 정규장에서는 한 1%의 상승이었습니다만 뭐 영향이 있었을까요? 회사에서 얘기했죠. 실적은 뭐 2024년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얘기한 거가 올해 연간 전망을 낮췄잖아요. 그래서 연간 전망을 회사에서 낮추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룰레몬도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보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레깅스란 그런 우리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5년 전 10년보다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는 건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룰레몬은 엄청나게 많이 입고 다니고 여러분 운동하러 가시면 진짜 많은 것들을 심지어는 쇼핑백도 많이 들고 가는 걸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문제는 룰루레몬의 독점이 깨지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겠고요. 해외에서는 룰루레몬도 여전히 좋지만 알로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로가 상당히 또 한 축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여전히 인기 있고 여전히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독점이 깨지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바로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